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직 테이너 하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홍보를 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여러분, 제가 이번 10월 11일 날부터 광교에 위치한 갤러리아 백화점 10층 매직앤조이에서 네. 하재용의 아웃 오브 프레임이라는 공연을 시작합니다. 오. 마술 공연을 10월 11일부터 11월 말까지 하니까 많이들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프레임을 벗어난다라는 뜻의 아웃 오브 프레임. 그렇죠. 여러분의 프레임을 거기서 벗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지금 프레임 쪽으로 보고 계시지만 저를 이제 프레임을 벗어나서 이제 저를 보러 오시면 될 것 같고. 그래, 내년 신기한 1월에도 마술들. 하잖아요. 네, 1월에는 서순락길에서 공연을 또 합니다. 아, 네. 이제 진짜 본업으로 가시네요. 저희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 네. 이렇게 더울 줄 몰랐어요. 맞아요. 시원할 줄 알았는데. 등에서 땀이 계속 나고 네. 오늘 온도가 34도였대요. 와, 엄청 뜨겁네. 어쩐지. 네, 거기다가 밤에도 25도가 넘는 열대야라고 합니다.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상 기후 속에서도 네. 사실 다 고생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요. 다들 추석 연휴도 잘 보내고 또 이 더위도 잘 넘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운 여름 끝나고 네. 이제 제 공연 보러 오셔야 돼요. 네, 오늘 저희가 돌아볼 곳이 광화문역, 그리고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유명한 해장국 중 하나가 청진동이에요. 네, 청진동 이쪽이고요. 종로구청 쪽 들렸다가 이쪽 인사동 위에 쪽에 있는 여기가 예전에는 피마골이라고 하는 음식점 골목이었는데 여기가 현재는 광화문 D타워처럼 대형 시행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맛보기만 살짝 봤다가 종로로 왔다가 다시 광화문 쪽으로 돌아오는 요 코스로 오늘은 조금 보려고 하고요. 우리가 있는 곳은 이 광화문 광장 앞에 있는 7번 출구 쪽이에요. 이쪽 뒤에가 광화문에서 가장 오래된 음식점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 올라가면 요 안쪽에도 굉장히 식당들, 세종문화회관과 함께 식당들이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가장 랜드마크인 상징적인 포시즌스 호텔, 여기 자리가 미래에셋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호텔을 만든 곳인데요. 이곳이 원래 건물을 짓다가 갑자기 중단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만에 준공이 된 거거든요. 왜 중단이 됐는지 아시나요? 왜요? 그럼 우리 광안편에서 함께 같이 걸을까? 사실 여기가 광화문 저희가 광장인데 네. 2021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네. 오세훈 시장이 이쪽 광화문 광장을 굉장히 넓혔어요. 이것도 사실 찬반 토론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요? 뭐 정치적인 걸 다 떠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런 광장에 나와가지고 관광객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이용하는 게 굉장히 추세인데 또 오세훈 시장이 그런 거를 조금 발맞춰가지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보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광화문 광장이 확장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네. 오늘도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게 네. 거리가 쭉 뻗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만 오면은 기분이 좀 아련해지는 게 있어. 왜 아련해지나요? 멀리서는 경복궁 보이고 청와대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그러네요. 쫙길 뻗어 있고 저는 여기만 오면 그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 서촌 북촌의 그 생각하는 우리가 고즈넉한 느낌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사실 한국의 가장 중심지 중에 하나였던 광화문. 그 광화문을 저희가 그동안 찍지 않았던 것 같아서 광화문 상권도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 네. 광화문 뒤쪽 상권으로 가려고 하는데 네. 광화문은 제가 되게 옛날부터 저한테 추억 있는 곳이에요. 왜요? 뭐 때문에? 제가 이제 06학번이거든요. 20년 전이에요, 거의. 네. 그때 제가 광화문에서 알바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때가 월드컵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알바 끝나자마자 바로 보러 가고. 2000년 월드컵이면 이천수 이거 아니에요? 네, 2000 토고전. 프리킥? 네, 맞아요. 그 시절인데 네. 그 당시에 가장 이 동네에서 유명했던 스파게티 집이 뽀모도로라고 있어요. 이쪽에 뽀모도로 가면. 알아요. 뽀모도로. 저희가 진짜 양도 많이 주고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집이에요. 너무 아, 맛있고. 진짜요? 제가 일했던 곳은 저 뽀모도로의 라이벌 중에 하나였던, 라이벌보다는 네. 뽀모도로를 좀 이기려고 노력했던 네. 그런 집 중에 하나인데, 건너편에 보면 지오리꼬라는 음식점이 있어요. 지오리꼬요? 전 처음 들어봐요. 네, 바로 저 지오리꼬 자리가 저기예요. 아. 피자, 파스타, 와인. 광화문 나폴리로 네, 광화문 바뀌었네요. 나폴리로 바뀌었네. 여기 그럼 땅값 얼마나 할까요? 땅값 네. 평당 2억까지는 안 2억 하겠죠? 8천까지 팔렸어요. 와, 진짜요? 바로 요 앞에 있는 요 새로 지어져 있는 건물. 이 건물이요? 네. 그럼 1층 임대료는 얼마나 할 것 같아요? 1층 임대료 1000만 원? KT 자리가 예전에 커피빈이었거든요. 네. 월세가 얼마였을 것 같아요? 무려 1,500만 원. 네. 여기가 50평이거든요. 50평인데 네, 1,500만 50평 1,500만 원. 와, 그렇구나. 네,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새마을금고 샀네. 이거 2억 8천에 산 거. 새마을금고. 네, 교남동 새마을금고. 위치도 좋은 게 바로 앞에 세종문화회관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래서 식사하다 보면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렇게 공연 하던 팀들이 와가지고 그 상태로 먹어요. 아, 그래요? 빨리 먹고 가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고. 이쪽에 보면 저 일품당, 저기 샤브샤브 집인데 여기도 굉장히 오래된 집이에요. 샤브샤브로. 네. 이 그래요? 뒤에가 이제 오피스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죠. 오피스 상권과 이런 먹자 상권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오피스 상권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국밥 많이 좋아하시나요? 그렇죠. 여의도를 대표하는 소울 국밥인 화목순댓국. 네. 대한민국 3대 순댓국집이 맞습니다. 있는데 네, 화목. 화목 여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광화문에도 화목순댓국이 그죠. 있습니다. 음식점들 자체가 굉장히 좀 뭔가 고즈넉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죠. 그런 음식점들, 이런 데도 보면 저 와. 골목에 아티스틱하다. 네.
광화문에 왔는데 그래도 가장 상징적인 대표적인 건물 중에 하나 바로 네. 포시즌스 호텔을 보러 가야 되겠죠. 폴 시즌스. 네, 폴시즌스. 여기가 이제 건물 짓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몰라요. 7, 8년 걸렸을 거예요, 짓는데. 네. 7, 8년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오래 걸렸다. 네. 왜 오래 걸렸냐면 네. 짓다가 유물이 나왔어. 문화재가. 아, 옛날에 뉴스 한번 본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한 달에 이자가 얼만데 이것 네. 때문에 못 짓고 있다 이런 걸로 유명했었거든요. 아, 근데 네. 문화재면 진짜 어쩔 수 없긴 하다. 그렇죠. 그죠? 특히 여긴 또 종로의 한복판이기 때문에 문화재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저기 어디지? 광화문 경복궁인가 앞에도 네. 뭐 땅 파다가 수로 발견하지 않았나요? 네, 한번? 맞습니다. 그런 거 많습니다. 아. 이쪽 지역 자체가 그래서 건물을 새로 지을 때는 네. 항상 그런 리스크를 감수해야 됩니다. 이 대로변에 있는 건물도 한번 매각이 됐었던 건물이에요. 이거요? 네. 경성 정성 치킨. 저 치킨집이 3개층을 써요. 한 120평? 임대료가 얼마나 나갈까요, 쟤는? 3개층 다 써서요? 네.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와. 아니, 한 달에 임대료 3천만 원씩 내면서 치킨을 팔아야 되면 네. 야, 상상이 안 간다. 그렇죠. 엄청나죠. 그 네. 정도로 사실 좋은 위치 네. 중에 하나인데 저도 신기한 게 뭐냐면 뭐예요? 사실 치킨집이 저 임대로 버틸 수 있나? 그죠. 원래 좀 판매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네. 작은 면적에서도 임대를 뽑아내니까 괜찮은데 진짜 빡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광화문 같은 경우는 사실 공실도 별로 없고 네. 옛날부터 오래 있었던 음식점들이 많다라는 게 장사가 된다는 걸 보장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래된 음식점들이 많으면 오래된 음식점은 옛날에 네. 아무리 물가가 상승이 있다 그래도 네. 옛날 임대료에 처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지금은 상상도 못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옛날 건물주들이 많다 보니까 임대료를 많이 안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아, 의리로. 그런 것도 그렇고 원래 건물주에 손바뀜이 많이 되면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는데 건물주가 손바뀜 많이 안 되는 경우는 좀 덜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또 막 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확률적으로 그래서 내가 임대를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건물주에 손바뀜이 많이 없는 건물 들어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광화문 광장을 걷다 보면 상징적인 2개의 건물을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번에 KT가 리모델링을 한 건물입니다. 와, 진짜 의리의리하고 멋있다. 네, 엄청나죠. 교보 타워 같은 경우가 좀 오래돼 보이지만 2010년도에 리모델링 완료한 건물이거든요. 그래요? 되게 멋있어요. 우와, 우와, 우와. 옆에 KT도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아직 입주는 안 했는데 거의 다 완료된 것 같죠? 앞뒤로 다 쓰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엄청나죠. 와, 이 동네는 근데 항상 시위를 많이 하는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 시위. 집회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 주말에 오는 게 진짜 지옥이에요. 그죠. 네,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오늘 보면 되게 좀 평화롭게 이쪽에서 잘 이용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좋습니다. 여기로 넘어가면 바로 종로구청에 있는 청진동입니다. 아, 청진동 해장국 말로만 듣던. 그렇죠. 전국 어딜 가나 간판에 청진동 해장국 있잖아요. 맞습니다. 청진동. 우리 양평해장국과 함께 양대 라이벌 아닌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청진동 같은 경우는 다른 걸 떠나서 그냥 완전히 오피스 먹자 상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쪽 동네도 한 번쯤 보시기에 되게 좋은 게 네. 음식점들 매출도 굉장히 높고요. 임대료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더 많이 팔아야 되네요. 그렇죠. 잘 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좀 사람들한테 워낙 블록이 작고 네. 그다음 대형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여기가 청진동 건너편은 또 무교동이에요. 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오피스 상권에 술 먹고 네. 그다음 회장하고 네. 이런 곳으로 가장 중심인 그런 곳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저 그래서 실제로 강남에서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언젠가는 광화문이나 종로 쪽에서도 일해보고 싶다 아, 그래요?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와, 저 버드나무라 그러나요? 저 참 예쁘다. 네, 버드나무네요, 하늘에 버드나무. 버드나무꽃. 아.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보통 이런 대형 건물들을 지으면 네. 여기를 이제 앞에 이렇게 공원들이나 이렇게 공개 공지를 만드는 게 그죠. 어떻게 보면 기본 룰이에요. 공개 공지를 만들어야지 인센티브를 주고 네. 또 시민들 휴식 공간을 줘야지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아. 여기 보면 다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대형 건물들이 들어오는 게 장점이 되는 거는 네. 이런 휴식 공간들을 멋있게 만들어주는 여기 이제 D타워랑 연결되어 있는 곳들 네. 이쪽에 이제 대형 다음은 건물들이 아, D타워 또 맛있는 음식점도 많이 들어가 너무 있잖아요. 많죠. 네, 저 D타워 좋아합니다. 여기 보면 원조 해장국 있는 청진옥 아, 네, 청진호. 1937년에 개업했네요. 야, 청진호. 진짜. 네, 여기가 원조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앞에 보니까 종로구 또 통합청사 건립 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짓다 보면 문화재 나올 것 같은데? 이미 있네요, 저기. 문화재 발굴 조사. 저 뒤쪽에 보면 저희가 종로구청이고 네. 종로구청 그 부지들을 임시청사로 이전을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청사들을 이제 이렇게 멋있게 짓는다고 하네요. 우와. 저 보면 청진동 장터순댓국 있잖아요. 저 앞에 있는 저 건물이 연면적이 100평 정도 되거든요. 저기서 임대료 3천만 원이 넘게 나와요. 아, 여기 보면 전 선생 있죠. 이 전 아, 선생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임대료가? 임대료 이거 네. 한 1,600만 원? 비슷하게 맞췄네요. 3년 전에 네. 약 40평 정도 사용하는데 1,400이었어요. 3년 전 1,300이면 지금 그렇죠. 되게 많이 올랐네.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보면 1층 임대료 자체가 거의 4, 50만 원 아. 한다라는 거죠. 옛날에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일반 건물이어서 한번 매각이 됐던 건물인데 이거요? 이런 건물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와, 근데 같아요. 이거 너무 예쁘다. 그렇죠. 사실 이런 건물들이 진짜 알짜예요. 왜냐하면 이런 대형 건물들은 네. 일반인들이 거래할 수가 없는데 네. 저런 작은 건물들 같은 경우는 뭐
임대료도 안정적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죠. 지금 몇 대가 그냥 먹고 편안하게 먹고 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동네에도 매물 나오는 거나 네. 뭐 내가 음식점을 하거나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은 네. 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은 게 예전에는 평일만 상권이 잘 됐는데 네.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주말에도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오거든요. 하긴 여긴 평일 상권이잖아. 오피스 상권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우리가 뭐 외국 여행 가더라도 메인 네. 지역의 이면도로에 있는 상권들 어차피 구글 평점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고 찾아가는 것처럼 여기도 사실 그런 집들입니다. 오다가 저 신라스테이크 있잖아요. 네. 이게 24년 3월에 팔렸는데 2,890원. 그다음 여기 이제 대로변에 있는 작은 건물들이 네. 평당 1억 4천까지 최근에 팔렸습니다. 와. 근데 저기 같은 경우도 보통 펀드 쪽에서 많이 사요. 근데 호텔 같은 경우 수익성이 좋다 보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공평동 꼼장어가 있어요. 이거 엄청 유명.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꼼장어집. 네, 서울 메이저 맞아요. 꼼장어집이죠. 여기 석쇠불고기도 같이 있고 네. 굉장히 맛있는 집인데 맞습니다. 가맹을 해보셨다면서요? 네, 제가 한 수년 전에 한 10년도 더 됐죠. 그때 이 공평동 꼼장어 당산점을 제가 차렸었죠. 당산점을 가맹을 하셔가지고 네, 저도 구웠습니다. 여름에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여름에 현기증 나겠는데요? 네, 저렇게 고생한 만큼 사실 맛있잖아요. 맛있죠. 네, 연탄 앞에서 구우면 무조건 맛있다. 지금도 이 시간에 보니까 웨이팅 있네요. 네. 지금 이제 관운동이라고 하는 인사동이거든요. 이쪽으로 저희가 넘어가면서 오늘 네. 1일화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1화 같은 경우는 광화문과 청진동 쪽으로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네. 이야기를 했는데 2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사동 쪽, 그 다음에 종강역 좋습니다.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1편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원래 기존에 있던 좋았던 상권들이 계속 유지된 걸 보셨을 텐데 2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인사동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많이 무너졌었고 종각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젊음의 거리가 아니라 과연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편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2편 꼭 봐주시고 우리 하재 형님의 공연도 제 공연 같이 많이 한번.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께 총 10장의 공연 티켓을 드리니까요. 댓글로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